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2020년 1월 대한민국에 코로나19 환자 1호가 발생한 다음부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트렌드, 이를 뉴노멀이라고 정의하고요. 이와 같은 뉴노멀이 우리한테 가져오고 있는 변화들이 무엇인지 주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진화학자인 찰스 다윈이 이런 이야기했죠. 종국에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이와 같이 변화란 부분이 우리 삶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이 관찰하면서 새로운 변화 트렌드에 우리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자전거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30살 넘어서 처음 배웠거든요. 저는 자전거 탈 때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알던 부품들을 오로지 바퀴하고 페달하고 브레이크밖에 몰랐습니다. 자전거 타고 동네에 다니는데 별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사는 동네에 구청에서 자전거 교실을 누가 수강하라고 이야기해 제가 4시간짜리 자전거 교실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 교실을 수강하면서 자전거에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요. 부품들마다 있어야 되는 고유한 존재 이유가 있고요. 부품들마다 고유한 작동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전거 부품들의 존재 이유,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제가 자전거로 미시령을 넘어가지고 14시간의 주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4회차에 걸쳐서 말씀드릴 뉴노멀, 디지털, 비대면, GBC, USG, 비즈니스 모델, 이거 모르셔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왜 이 용어들이 존재하고 이 용어들의 고유한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본 다음에 자금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시면 예전보다 우리 좀 덜 넘어지시면서 더 멀리 가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0년 넘게 쭉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저의 삶에 영향을 준 2해를 꼽는다면 하나는 2007년이고 또 하나는 2020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007년 1월에 고 스티븐 잡스 애플 회장이 아이폰 1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은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기 전과 있고 난으로 크게 양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 잠잘 때도 아이폰 가지고 자고요. 화장실 갈 때도 아이폰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이 제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정말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 우리 살아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침에 현관문 나섰을 때 반드시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큰 변화가 언제 생겼냐면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나요? 대한민국에 코로나19 1호 환자가 발생한 다음부터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19란 것이 있기 전과 코로나19란 것이 있고 난으로 크게 양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현관문 나서실 때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입에는 마스크가 쓰여져 있어야지 우리 바깥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칙들, 새로운 법칙들,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인터넷 사전들을 검색해 보니까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뉴노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고 위기 이후 5년에서 10년간의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이고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등장하는 것이 뉴노멀이다. 자, 지금이 2022년인데요.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아마 크게 영향을 본 주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라고 있었던 시기가 하나는 지난 1970년도 1차, 2차 오일 쇼크 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 위기가 있었고요. 주유소의 기름값이 폭등을 했고요. 위기를 극복하고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는데 미국의 금리를 20%로 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997년에는 IMF 경제위기가 세상을 휩쓸었고요. 지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생존하고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칙들, 법칙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저는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정의하고요. 가까운 1997년을 지난 다음에 어떤 새로운 규칙들, 법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난 2018년에 영화 하나가 참 재밌게 개봉되었는데 김혜수, 유아인, 허준호 씨 주연의 국가부도의 날이란 이름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허준호 씨가 국가부도의 날 영화 속에서 그릇공장 사장 갑수 역할로 출연하거든요. 자기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서 겪던 어려움들을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데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 보시면 IMF가 끝나고 20년이 지나서 허준호 씨의 아들이 장성해서 어느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는데 허준호 씨가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대사로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믿지 마. 아니야 아무도 믿지 마. 오직 너만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화가 끝나던 기억이 납니다. 이 97년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매김했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매스컴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된 것도 97년 이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경제위기 당시 폭락한 코스피 지수를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6년 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외치는 이유 신고립주의라는 새로운 유노멀이 2008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장기 침체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국들은 엄청난 화폐를 풀어헤치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2008년 이후 본격화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은 것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1997년과 2008년 위기 때 사람들은 생존하고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칙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내었다면 2020년 1월 이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규칙, 이른바 뉴노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는 산업별,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업들의 소비자, 비즈니스 모델,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대변화를 가져오면서 항상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21년에 유명한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맥킨지 컨설팅사의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의 실질 GDP가 가장 많이 감소했던 것이 지난 1929년 세계 금융 대공황 때였다. 무려 마이너스 30%가 줄어들었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마이너스 15%가 줄어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약 마이너스 5%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코로나19가 세상을 강타했던 지난 2020년도에 미국인들의 실질 GDP 감소량은 무려 마이너스 32%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실감하고 있지 못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풀어헤친 양적 완화, 돈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극단의 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최근에 물가 상승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썰물 때가 되어야 누가 벌거벗은 채 수용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우리들한테 많은 바들을 시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상의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삶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꿰뚫고 있는 새로운 법칙들, 규칙들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 뉴노멀은 저는 마스크도 아니고요, 백신도 아니고요, 10년 이상 앞당겨진 디지털이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들, 많은 조직들은 줌으로 회의도 하고 줌으로 교육도 받기 시작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줌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의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2030년쯤 돼야지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19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2030년으로 날아간 것처럼 바로 이 디지털화를,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를 10년 이상 앞당기지 않았을까. 첫 번째 뉴노멀 트렌드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이제 끝나게 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기가 회복이 돼야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V형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일본형 장기 침체인 L형을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K형 경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극단화된 양극화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가 만일 종식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대상으로 만약에 묻게 된다면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중 간의 갈등의 양상들, 이전에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나 대만 문제나 코로나 책임 문제 등을 포괄해서 우리 트럼프 이후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가치하고 중국 시진핑의 1대1로 중국몽하고 한번 크게 부닥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뉴노멀 트렌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10년 이상 앞당겨진 디지털라이제이션. 두 번째, K형 경기 회복. 세 번째, 미중 간의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와 같은 일반화된 세 가지 뉴노멀 트렌드가 범위를 좁혀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이나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2회차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